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대위를 구성하고 조만간 1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전 위원장,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최종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영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문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이 막판 조율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교통정리는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가닥은 잡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준석 그 당대표는 뭐 김종인은 대체 불가하다는 이런 예. 입장이고, 근데 고모님께서는 김종인이 꼭 필요한가 반대론이십니까? 아니, 김종인 자체를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그게 선대위 전체에 그 화합을 이루고 선거 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지. 예. 김종인 위원장 자체가 뭐 그 여러 선대위원장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온다든지 공동 선대위원장이 여럿이 있고 그 중에 뭐 상임 선대위원장 역할을 해서 교통정리 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정권을 맡고 그 자기 밑에 뭐 상임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안 두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 예. 그러니까 혼자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뭐 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 그건 선대위에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고, 예. 그냥 선대위 멤버로 들어오는 선대위 멤버에 한 사람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선대위야 뭐,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이 다 들어하는 거니까. 예. 근데 한 사람이 전권을 갖는데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 전권, 이게 딴 부분이 아니고 선거 아닙니까? 예. 선거에 어느 한 사람이 정권을 가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후보가 있는 거잖아요. 후보가 있는데 후보가 정권을 갖는 건데 후보 말고 또 선거 관리 전체를 정권을 갖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게 선거 준비 체제에 맞지도 않고 그건 위험한 거죠. 근데 이준석 하는 거죠. 예. 근데 예. 이준석 당대표의 이야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권을 가졌을 때 선거가 가장 결과가 좋았고 정권을 갖지 못했을 때는 선거 결과가 별로였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뭐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이미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시켰다. 2016년에 민주당 총선 승리로 이끌었다. 올해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 승리로 이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비호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겨내고 김종인 위원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예. 박근혜 대통령 다 되게 돼 있었는데 뭘 문재인 대통령도 되게 돼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도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 무조건 되게 돼 있었는데 예. 그걸 무슨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될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것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다. 예. 될 자리에 그 사람이 서 있었던 것뿐이지 그 사람 때문에 뭐 안 될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는 측도 있고 예. 또 그러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됐다는 측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때문에 됐다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예. 끝까지 좋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다든지 해야지. 그게 소위 말하는 킹메이커 아닙니까? 예. 자기가 만든 킹하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고 정치적 생각도 같이 하고 정치를 같이 해가야지. 그 사람이 했다고 하는 소위 문재인 대통령과 헤어졌죠. 좋지 않게 헤어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좋지 않게 헤어졌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된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제끼는 것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다가 예. 밑에 있는 공동선대위원장들이나 공동본부장들이 자기 말대로 안 듣는다. 또 후보가 자기 말대로 안 듣는다. 그리고 중간에 집어치우고 나가버린다든지, 예? 또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말대로 안 듣는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비난하고 나간다든지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후보나 당이 있는 타격이 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전권을 줘갖고 뭐든지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에 들어와서 선거 대책위원회 한 멤버로 들어오는 거야.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 데려와야 될 바인데.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전력으로 봐서 그 사람에게 정권을 줘갖고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고, 또 그 사람이 정권을 맡으면 거기에 참여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는요, 찬반이 극명해도 됩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찬반이 얼마나 극명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저 사람 되면 이민 간다 할 정도로 싫어했잖아요. 아, 유권자들이. 예. 그렇죠. 유권자들이. 예. 그러나 선거 관리를 맡는 사람은 그렇게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는 사람이 앉으면 선거대책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선거대책위원회 일하는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할들 때문에 예. 선거 책임을 맡는 사람이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는 사람이나, 또 지금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치 신인인데다가 뭔가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뭔가 새롭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패도 척결하고 권력형 부패는 더구나 더 자기가 아주 사면을 갖고 척결하겠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권력형 부패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동아은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윤석열 후보의 말하고도 이게 안 맞잖아요. 총책임, 그냥 그렇게 되네. 선대위에 한 사람에 앉아 있는다는 건 관계없어요. 과거에 뭐 지난 이야기니까, 예. 93년도 이야기니까 뭐 큰 관계가 없지만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상징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았다. 그럼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그거는 말썽이 날 수 있고 그거는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총괄하고 야당의 선거를 전권을 갖는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이 앉는 거는 선거를 원활하게 하는데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은 후보의 마음이죠. 후보가 그래도 나는 이 사람 쓰겠다면 쓰는 거고, 예. 그걸 뭐 도시락 싸가고 따라다니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후보 하는데 뭐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언론이 그렇게 이미지를 만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부족한 실력과 능력을 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내공으로 좀 극복한다, 이런 어떤 이미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 그 말도 이런 옳아요. 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 그러나 그 정치적 식견과 경륜과 판단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예. 모든 사람들에게 원만하게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어야 하지, 예. 편백된 리더십을 갖는 사람은 그런 면만 강조하면 그 다른 면을 또 놓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나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아니잖아요.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예. 어떻게든지 표를 얻어서 이기는 거잖아요. 예.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건 후보가 하는 거지, 선거 관리를 맡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 관리를 맡은 사람은 선거 관리를 하는 거고,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대책을 내세우는 거지. 예. 무슨 비전과 이런 사람이 선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선거 관리를 하는 자리지 선거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선거의 방향은 내가 어떻게 이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건 후보가 제시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의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 예. 그러나 우리 고문들도 여러 있고 많이 있는데. 예. 내가 꼭 무슨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같은 그런 인사를 줘서 내가 좀 나도 내 나이에 내 군번에 그럴 입장도 아닌데 누구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하면 하는 아니 근데 좀 비슷한 이야기를 약간 군번이 더 낮으신 김무성 전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분열의 리더십이다. 윤석열 후보 흔들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게 비슷한 맥락입니까? 그러면 이게 골고루 안 배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후보가 결정해야 된다?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앉혀야지. 예. 적절하지 않는 사람을 중심적인 자리에 앉히면 선관위가 화합이 안 되고 선거 운동이 생동감 있게 진행 안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거는 김무성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다 선거를 오래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분들도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정치권의 김종인 위원장만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러나요. 그러지 딴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는 그분을 해도 좋은데 그분이 해온 행적으로 봐서 결정적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정권을 주고 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2030의 인기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그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준석 당대표의 이야기도 이제 충분히 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선대위 구성이 돼야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후보의 리더십이죠. 예. 후보는 그야말로 해불 양수라고 후보는 이런 견해 저런 견해 과격한 견해 온건한 견해 좌쪽 견해 우쪽 견해 다 들어갔고 정말로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그 의견들은 다 들어야죠. 듣고 또 후보는 또 그 대표나 저 주변에 있는 분들과 사의를 하고 자기 의견을 내고 그 사람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는 건 그게 후보의 덕목이죠. 그건 후보의 덕목이고 후보가 대표하고 싸우기보다 대표하고 의견을 서로 맞추고 화합하는 게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게 대표의 지도력이나 정치력을 발휘도 못하게 또 대표의 정치력이나 지도력이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대표라든지 김종인 위원장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너무 세운다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후보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의원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이에나 파리 때 주변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시네요. 그거는 정말로 철없는 이야기지.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정말 윤석열을 좋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캠프에 가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니까 윤석열이로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이에나나 파리떼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격이 문제죠. 그 사람들이 파이하는 파리떼와 같다는 이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준석이나 김종인 씨를 보고 당신네들이 하이에나나 파리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김종인 위원장 출판 기념회 인사인을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간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그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도 하고
권한을 잡을 것 같으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다 파리떼처럼 모여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 사냥꾼이고 하이에나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명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인격도 문제지만 리더십이 문제죠. 리더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대놓고 합니까? 어떻게 그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파리떼다 자리 사냥꾼이다 하이에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대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 있는 사람이 전화로 흥분하면서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자리 사냥꾼은 김종인이고 가장 큰 하이에나는 김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흥분해갖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어른인데 그런 나이 80 넘는 어른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네, 그렇게 이제 그 야단은 쳤지만은 말하자면 그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리더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그는 인격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게 리더의 자질이 문제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 아니, 어떻게 대선 후보 주변에 가 있는 사람을 하이에나라 그러고 파리떼라 그러고 자리 사냥꾼이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또 중요한 자리가 당 사무총장인데 이게 대선 기간에 재무 관리하고 지방선거 공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죠? 이게 권성동 의원이 지금 내정된 겁니까? 정리된 겁니까? 그렇죠.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 언론만 보고 아는데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을 20일인가 몇 번 한 경험도 있는데 잠깐 그 윤 후보 주변에서는 사무총장을 하려면 사무총장 우선 원내여야 하고 원내에서 다선이어야 하고 정치적 그래도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무총장은 권성동 의원이 적임자라고 보는데요. 그렇군요. 윤 후보 주변에서는. 홍준표 후보는 지금 청년 플랫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대선과는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홍준표 의원? 선긋기를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선긋기라는 그러니까 대선에 적극적으로 선대위에는 지금 이제 동참하지 않기로 했고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백의종군 한다는 게 선거에 선긋기는 아니잖아. 백의종군도 참여하는 거니까. 백의종군이라는 게 선거에 참여하는 거지. 그게 나는 이번 선거와 별개다. 이번 선거와 완전 선긋기라고 별개라 그러면 경선에 참여를 안 해야죠. 경선에 참여해서 졌는데 선거와 선긋는다 그러면 그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도와줄 것이다. 다만 백의종군 한다고 하는 거는 백의종군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직책을 안 맡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백의종군이라는 게. 그렇죠. 자리를 안 맡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역대 경선 결과로 봐서 그 선거에서 경쟁하다가 떨어지면 누구나 그 4점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선거에 직책을 맡거나 그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도우고 또 필요하면 선거 때 유세도 나가지고 이런 거지 선거대책위원회에 무슨 직책을 맡고 이렇게는 잘 안 하지요. 근데 본인이 개설한 사이트 청년의 꿈에서 다음 대선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치인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죠. 다음 대선이 앞으로 5년이나 남았는데 현행 헌법대로 한다면 5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런 꿈을 갖고 준비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건 정치인 일상사로 봐야죠. 마지막으로 2030 그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 지금 홍준표 의원한테 호응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약간 이 부분 보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보세요? 선거를 해나가면요. 이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그 2030들이 그 바라는 그들의 꿈이라든지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미래라든지 청년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고 또 그분들과 소통도 잘하고 지금은 정권 교체가 시대의 과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30들도 정권 교체에 참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어떤 참여를 하든지 뭐 안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후보가 아닌 어떤 분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예. 후보 중에 2030이라 하더라도 예. 등록된 후보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예. 표 찍을 때 가서는 본인들이 조금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선택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